교재 427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국민참여재판 이 도입한 이유가 그 국민주권 사상이에요. 국민주권. 국가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져 있으면 입법, 법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의원, 국민이 뽑죠. 그다음에 그 정부,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죠. 근데 사법부, 법관은 국민이 뽑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여기 사법제도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판단한 제도를 국민주권사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다수결 원리를 정치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사법제도에 투영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냐면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리인데, 다수결 원리가 가장 큰 문제가 소주자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잘못하면 중어 정치가 되죠. 어리석은 다수가 이 해마한 소수를 억누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영국, 미국은 이 배심 재판 제도가 실패한 제도다 해서 따라하지 마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이 직업 법관이 너무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관 예우 형태로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 새로운 바람을 넣자라는 이유로 율법했는데, 아직까지 일반화가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 몇십 년 동안 운영해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게 좀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아직까지 연습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냐니까, 영국, 미국의 배심자하고 이 배심제가 처음에 출발했는데, 요거를 조금 받아들인 게 유럽의 참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양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영국의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요. 사실 인정은 이쪽에서 합니다. 얘가 절도한 사실이 있냐, 살인한 사실이 있냐, 뇌물을 먹은 사실이 있냐, 범죄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합니다. 근데 이 배심원은 그 범죄인한테 어떤 형벌을 가하겠는가, 형량이 얼마인가는 정하지 못해요. 직업 판사가 형량을 정합니다. 형의 양을 정하잖아요. 근데 배심원의 사실 인정에 직업 판사가 구속돼서 그에 따라서 그대로 배심원이 유죄다 그러면 유죄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의 참심 제도는 시민이 참심원으로 들어가는데, 배심원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직업 판사하고 합의하고 법원을 구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양형까지 다 관여를 하게 돼요. 영국, 미국 배심 문제에서 배심원은 사실 인정만 하지 양형은 관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의 양을 얼마인지는 배심원들은 선고를 안 하는데, 유럽의 참심제에 있어서는 양형까지 관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제도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짬뽕을 잘하죠. 자꾸 잘 이렇게 퓨전을 잘합니다. 잘 모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시민이 배심으로 들어오고 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양형까지 합니다. 양형까지 한다는 점은 영국의 배심자하고는 다르고 유럽의 참심자를 닮았죠. 형량까지 가니까. 근데 이 배심원의 사실 인정에 직업 판사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양형을 하는 게 영국 배심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판사가 그 배심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 인정 양형을 다 해요. 그러면 배심원들이 살인범이다, 징역 20년 때려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판사가 살인범이 아니니까 무죄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구속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 그죠? 뭐하느냐 이건데, 연습용이고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은 없을 뿐이지 심리적 구속은 되죠. 판사도 인간이니까. 배심원 9명에서 유죄로 근데 자기 혼자서 무죄라고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만한 어떤 합리적 논거를 생각해내야 되고 어떤 걸 캐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이 모르는. 그래서 그런 심리적
구속은 받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여태까지 여전히 연습이고 이게 충분히 일반화가 되면 영국, 미국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배심원은 사실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배심원은 무죄인데 법원은 유죄라고 하거나 거꾸로 법원은 유죄인데 배심원은 거꾸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 대상이 매우 축소돼 있다가요 차츰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가 됐어요. 합의부 사건으로. 그래서 그 32조 따르는 법의부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 줄쳐놓고요. 합의부 관할 사건. 뭐 이상하다. 이 박스가 깨졌나 보다. 박스가. 합의부 관할 사건. 그 427쪽의 2번 대상에서 가로 1번의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형, 무기, 단기 인상의 중죄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자백한 때도 하고요. 근데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속 합니다. 즉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다.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해요. 계속 진행한다. 출처노서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제 그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없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이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결정에 대해서는 딱 하나 빼고 다 불복이 안 돼. 다 상소가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딱 하나 빼고는 다 불복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딱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해야 하는 행위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죠. 이 결정 전에 소송에는 그 결정 이유도 효력이 없다. 이게 일종의 절차 유지 원칙입니다. 무효로 하더라도 그냥 덮고 넘어간다 그랬잖아. 절차 유지 원칙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하나입니다. 1심. 이거는 간이공모 절차하고 똑같죠. 그죠? 간이공모 절차 1심에 하나고 합의부는 단독이 다 되잖아. 그죠?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하나지만 합의부만 되는 거고, 그죠? 단독은 없다. 그렇게 구별하고. 자, 그 다음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이 판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3개 이상 해놓으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올 정도. 이게 뭐냐니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배심재판 대상이 합의부 사건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합의부 사건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안 돼요. 안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국민참여재판 법이. 법이 그렇게 제안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절도범 하나가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자기는 말을 잘하니까 이 국민참여 배심 재판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설득만 잘하면 되니까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려니 했는데 국민참여 재판이 이 절도 사건은 단독 사건이잖아. 단독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안 하자 얘가 이 법이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다. 헌법 위반됐다라고 이제 헌법 소원을 걸어요. 헌법 소원을. 그래서 무슨 법의 위반이냐니까 헌법 27조를 보게 되면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합의부 사건으로 한정해놔서 단독 사건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못 받아 보니까 바로 헌법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법이 헌법 규정에 위반한 위헌 규정이 아니냐라고 이제 변호사서 다퉜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27조가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은 이거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직업 판사에 의한 재판이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고, 이 법관 속에는 직업 판사만 들어가지 배심원은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시민이. 그래서 이렇게 법이 국민참여재판법이 단독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합의 사건을 한정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판례 문장 잘 이해하시고, 꽤나 많이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란 말이야.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없다 해도 동그라미 넣으시고 없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법이 그 대상을 제한한 것이 헌법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배심 재판입니다. 피고인이 선택해야 돼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선택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선택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어요. 법원 직권 X 해놓으세요.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신청하고 이제 제한 사유가 피고인이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제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지.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안 된다고 배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꾸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아니면 일반 법원 재판을 받을지 의사를 확인하는데 방법이 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말이 들어가도 맞아요. 언제까지 확인해야 되느냐? 공소장부로 송달받은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숫자 확인하시고 7일 이내에 만약에 7일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른쪽 페이지 효과에 나오죠. 7일 안에 안 내면 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7일 안에 확인서를 안 내서 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판기일 일리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에도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일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행이 그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빠르면 3주 있다가 1회 공판기일 일리거든요. 그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기로 하거나 원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한자로 이제 번이라고 그러죠. 번이 자기 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번이라 할 수 있는데 재판이 이미 시작돼 버리거나 이거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결정해 버리거나 이럴 때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또는 회부 결정, 배제 결정은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 회부 결정은 이거 조심하세요. 회부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처음부터의 회부 결정입니다. 회부 결정이나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됐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결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즉 번이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외우는 방법은 배회종일로 외우세요. 배제결정, 회부결정, 종결 1회. 배회종일. 하루 종일 배회해버리면 종결 의사를 바꿀 수 없단 말이야. 배회종일. 근데 이러한 피고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 일반 공판적으로 진행한 것은 위법이고 그 이루어진 소송에도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동감하세요. 피고인 의사 확인 안 하고 재판 진행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근데 그렇게 1심이 다시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어. 항소심에 가서 2심 가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2심 판사가 이 처음부터 이 배심 재판으로 가서 1심부터 다시 할래? 아니면 그냥 항소심 재판을 받을래라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다만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국민 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항소심 와서 지가 원래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내가 안 돼서 못 받았단 말이야. 그거를 항소심에 알았을 때 처음부터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항소에서 파기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되돌려 보내지만 그냥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국민참여재판 그 신청률이 뚝 떨어졌대요. 안 한대. 신청을 안 한대. 초기에는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설득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뭐든지 이게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 많이 나오고 쪽팔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 형량에서 유리한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더 괘씸하다, 범죄를 괘씸하다고 형량을 더 때리게 돼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별로 신청을 안 한대요. 안 해.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회부하는 절차도 마련하자라는 뭐 논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제도인지 충분히 안내하고 충분히 또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그게 거의 판례고요. 자, 판례에다가 별표 한두 개 해놓고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를 하는데 또 반드시 회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회부 안 하는 배제 결정을 해서 회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배제 결정이에요. 사유가 배제 사유가 배심원 또는 그 친족 생명 신체에 대해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다동하면서 해가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범관계인의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감해 놓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해서 해공성적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뭐 이렇게 문제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해공성적의 경우는 배제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에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배제 결정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내렸느냐? 이게 또 시험에 등장해요. 법원은 공소제기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날에 별표는 있어요. 다음 날, 종결된 다음 날, 종결된 날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요거 조심해서 보세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이게 배제 결정입니다. 배제 결정이 뭔지 잘 보세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다는 거죠.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 별표 한 4개 해놓으세요. 요 결정에 대한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빼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일체 항고가 안 됩니다. 일체 불복이 안 돼요. 배제 결정만큼만은 피고인한테 불리하죠, 그죠? 피고인한테 불리하니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받아보고 싶어하는데 그걸 배제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일체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일하게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유일하게.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건 듣는 건 당연하고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 공판절차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앞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공판 절차도 위법 무효죠. 신청했는데 배제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도 위법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판례. 거기에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요 말이 좀 빠져 있어요. 책을 계속 조금씩 그 수정하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 놓고 또 바로 강의하면서 좀 수정한 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요게 빠져 있어요. 국민형사재판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 대상 사건을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국민참여 재판을 결정할 필요 없고 요게 빠져 있습니다. 요게 요 판례 속에 이 말은 뭐냐니까 요거를 이제 단순하게 한다고 뺐는데 빼고 나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가 돼서 요 부분이 요게 빠졌어요. 요 말이 요 말까지가 이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피고인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요. 재판을 신청하면 이게 옳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 없이요. 옳은지 그런지 결정할 필요 없이 그게 옳다 그러면 옳은지 그런지 결정할 없이 그냥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럼 넘어가면 되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피고인이 신청 안 했는데도 신청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아서 검사 측에서 이의를 하겠죠. 검사 측에서 이의를 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논쟁이 있어서 아니 도대체 피고인 의사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검사가 다퉜을 때 서류들을 뭐 증거 보고 결정서 있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요 이의가 있을 때 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요. 그게 요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 없고 이게 개시 결정 바로 회부 결정입니다. 회부 결정. 개시 결정, 회부 결정이에요. 회부 결정. 그에 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 이게 회부 결정이죠. 회부 결정이 이런 경우에 이것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 다 안 되죠.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외에는 일체 상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불복이 안 돼, 불복이. 없다에 동감해놓고. 그 다음에 개시 결정 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하고 통상 절차 회부 결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배제 결정의 일종이죠. 배제 결정하고 유사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질병 줄쳐놓고요.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 피해자 보호 등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계속 진행 줄쳐놓고 부적절한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허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통상 절차 회부 결정입니다. 통상 절차 회부 결정. 그래서 배심 재판 회부 결정하고 다르고요. 배제 결정하고 유사한데 배제 결정하고 차이가 배제 결정은 언제 했었어요? 해공 성적의 경우잖아. 피해자 해하거나 공범이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이럴 때 해공 성적이잖아. 적절하지 않은 경우고. 그건 다르죠. 그건 피고인의 질병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오랫동안 못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계속 진행하는 것, 요 표현이 나와요.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계속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 통상 절차로 되돌아가는 것이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이고 배제 결정은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에 아예 안 들어간 거죠, 그죠? 아예 안 들어가게 배제 결정이고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갔다가 통상 절차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자꾸 헤매겠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불복이 안 됩니다. 통상 절차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둘이 혼동을 이렇게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이거 통상적 회부 결정 배제 결정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배제 결정하고 달라요.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지만 통상적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되고 그 전에 소송행위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역시 절차 유지 원칙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심 재판을 회부하면 이제 배심원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새 교재는 요 도움말을 넣어놨어요. 배제 결정과 통상 절차 회부 결정에는 도움말을 넣어놨어. 그렇게 뭐 도움말 없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배심원 봐보죠. 배심원의 권한이
영미 배심원하고 다르다 그랬죠. 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형의 양정, 양형이죠. 양형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는 점은 영미 배심 재판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렇지만 영미 배심 제도하고 그 양정 관여한 점은 다르고 또 다른 점이 이 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이런 것들의 그 의견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게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배심원의 수가 나오는데 영국, 미국은 그 얘네들은 서구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2진법을 따릅니다. 12진법. 우리가 12진법에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죠. 띠가 12띠잖아요. 그지? 12. 시계도 12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지? 12진법에 따르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12명이잖아. 12진법에 따르죠. 그죠? 원래는 13명이었구나. 그래서 한 놈 배신하는 바 12명이 줄었고.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도 12명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2명의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배심원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제입니다. 12명의 배심원이 다 유죄다 그래 유죄고 무죄다 그래 무죄예요. 11대 1로 갈리면 제일 괴롭습니다. 이 한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배심 재판을 계속해야 돼요.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평의 결렬해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10인데 우리나라는 이 동양권은 그 홀수를 좋아하고 특히 3을 좋아하죠. 3을 우리나라가. 그래서 3의 3배의 9가 최고의 숫자죠. 9가. 그래서 9, 7, 3, 4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영국, 미국은 이렇게 이 다수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짝수라 되죠. 그래서 6대 6으로 갈리거나 이런 걸 염려를 안 해도 되죠. 무조건 12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습이니까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안 될 때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홀수로 해야 되죠. 4대 4로 갈려버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어딘가 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9대 5나 3대 3으로 나뉘면 한 사람이 가담해야 돼요. 그래서 가부동수일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홀수를 해놨습니다. 9, 7, 4, 9, 7, 5구나. 4가 아니고 그다음 2대 1로 가리겠지. 홀수 9, 7, 5. 그래서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9사람. 그 외에는 7인. 사형 무기 이외의 경우는 7인이 배심원이고요. 다만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 준비 절차 공사의 주요 내용을 인정할 때, 즉 자백한 때는 5명의 배심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인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합의하면은 특별한 사정이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9인, 7인 외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의 경우도 7인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인의 배심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3명 뽑고 해서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을 채우게 돼요. 보통 12명, 10명 이렇게 채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배심원의 자격이 시험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요거는 연습이에요. 연습. 모의 배심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진짜 배심원이 아니기 때문에 2, 4, 6, 8, 10, 12명이죠. 12명이 돼 있고 이게 다 번호로만 돼 있어. 자기 이름 안 밝혀요. 밝히면 나중에 보복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번호만 배심원 1번, 2번, 4번 이렇게 배심원 번호만 돼 있죠. 이건 진짜야. 현장 촬영하라고 했는데 왜 얼굴이 다 모자이크 처리로 돼 있죠. 진짜고 법복 입었고요. 법원 서기가 있고. 자, 그래서 배심원 자격부터 나오는데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19세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선거 연령도 지금 18세로 다운하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까지 아직 돼 있어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외국인은 안 돼요. 만 20세 대한민국 국민. 다만 이제 안 되는 사람이 4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 운영 공무원들 있죠. 정무직 공무원들, 직업에 따른 제외 사유, 그 다음에 법관이 될 수 없는 사유, 재척 사유, 그 다음에 면제 사유 4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 4번을 잘 비교하시고요. 먼저 공무원의 결격 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결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아마 경찰학 할 때도 할 거예요.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이거는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알아둬야 되니까. 저의 정리에 의하면 무능력자, 파산자, 전과자예요. 무파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무파전 뭔지 바로 피성년 후기는 금치산자 어떤 사람이죠? 심신 상실자라 그랬잖아요, 그지? 재산을 다스리는 게 금지됐다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피성년 후기인 거의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거 아직 저 선고가 됐다고 그러지 않죠? 그다음에 뭐 저기 누가 롯데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치매가 온 사람,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이죠. 이게 사람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20세 미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잖아, 그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법률적인 무능력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배심원이 될 수 없어요. 판단된 게 없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 가만 있어봐. 이상민이는 파산 선고를 안 받고 빚만 맞나? 파산 선고 받은 애가 있었는데 무슨 저 뭐야 쇠하고 살던 애? 누구지? 무슨 사람이 다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래서 파산 선고는 사회적 사망이죠. 그래 파산자. 파산하면 갖고 있는 그 돈보다 자산보다 그 부채가 더 많을 때 그 부채를 털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산 선고 받으면 사회적 사망을 하는데 그 갱생 절차를 밟죠. 한참 있다 그 빚을 다 털어내고 대산을 하는데 그 파산 선고 받으면 뭐 일체 선거권 피선거가 없죠. 투표도 못 하고 뭐 계좌도 뭐 다 압류되고 없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받고 2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받고 선고유예 기간 2년이죠 있는 사람, 법원 판결에서 자기 상실 정지된 사람, 이 사람들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능력자, 파전, 전과자. 무파전 공무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배심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인데 그 정무직 공무원, 국가질서유지 공무원들이죠. 사법 관련 종사자 이런 건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도지사 이런 사람이죠. 지방의회 의원, 헌법기관은 다 들어가네요. 입법, 행정사부, 행정재판, 헌법재판, 중앙선거위원회,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인데 정무직 공무원은 보통 그 어쩌다 공무원을 해서 의공이라고 그러지 않나? 의공? 그 직업 공무원은 늘 공무원이니까 늘공이라 그러고 의공들이 안 되고 늘 공무원은 되는 거죠. 법관검사 안 되고 변호사 법무사가 빠진 이유는 좀 괘씸해요. 이 법 만드는 사람이 변호사 법무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빠진 게 이게 돈이 안 되거든. 가봐야 뭐 몇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까운 시간 날리기가 아까워서 변호사들이 빠졌다가 지들만 빠지면 욕먹을까 싶어서 법무사를 끼워 넣었어요. 법무사 뭐 하는 사람이죠? 등기 일 하잖아요. 그죠? 법원 등기를 하는데 이게 뭔 이유로 빠진지 이해가 안 돼요. 법원, 검찰, 공무원, 경찰, 교정, 보관찰,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훈련 중인 향토배우님 빠진 건 이해가 되는 이건 이해가 안 돼. 변호사, 법무사는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이고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제 점점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 세부적인 게 다 나왔어. 세부적인 게. 그다음 법관의 재척 사유 잘 알죠. 뭐 피해자 법관의 피해자인데 이런 거 이거는 뭐 문제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변제 사유 있습니다. 임의적 변제 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별표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또 나와 있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만 70세 이상인 사람 7일 동안 해놓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일에 출석한 사람 5호 동안 해놓고 금고 이상의 형에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기 동안 해놓고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체포 구금된 사람 9호 동안 지가 더 급해요. 급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배심원의 직무수행에 자신의 제3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태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 다 망가졌는데 배심 재판 나갈 수 없죠.
물난리가 나서 뭐 논보기도 바쁜데 이거라 그러면 못 나가죠. 그럴 경우에는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병 상해 병의 경우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뭐 시험이 뭐곧 있다든가 이런 사람, 애를 돌봐야 되는데 애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치료기구해병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치료기구해병 이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출제가 돼요. 두 번째 따라서 외울 수밖에 없고,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아까 공무원 기억격사 요거하고 헷갈리죠. 무파전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 경과하지 않으면 요거 5년하고 아까 본 요 5년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요 5년은 배심원 후보로 출석한 사람입니다. 이걸 면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아예 공무원 교육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심원 선정해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제 사유의 경우는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배심원을 선정해서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주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의 보시면 거기 과거 5년 이내 배심 후보자로 선정기를 추석한 사람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선정될 수 있어요. 면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자에 대한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해야 된다고 틀리죠. 면제할 수 있는 거죠. 기소의 경우에. 자, 그다음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봐보죠. 배심원 선정. 먼저 배심원 될 사람의 후보자 그를 정하는데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가 작성돼 있어야 됩니다. 마치 투표권자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시피 그걸 정하는데 지방법원장이 정합니다. 이런 주체도 초기 시험에 나왔어요.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야. 지방법원장 별표놓고 그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행정자치부 이거 또 뭘로 다시 바뀌었나? 행정자치부로 다시 바뀌었나? 행정안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바뀌었죠. 뭐 이거 계속 바뀌니까. 행정부 장관에 요청하여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래서 그 서울 같으면 서울 서부 지방법원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인천 같으면 인천 지방법원에 사는 사람 20세 이상이니까 몇 명쯤 되겠나? 인천 지방법원. 인천 인구가 얼마야? 한 300만 되나? 더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300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반이 20세 이상이라나? 반 넘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 명 정도의 명부를 갖고 있는 거죠. 100만 명. 자, 그다음에 배심원 후보자 결정하는데 그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심원 선정기를 통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배심원 역수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 출석을 보내면 출석률이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뭐 우편물을 못 봤다든지 봐도 뭐 사정이 있으면 못 온다든지 해서 출석률이 밖에 안 되니까 뭐 100명 데려다 놓고 뽑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 20명이나 30명 많아봐야 50명 오면 그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50명 오게 만든다 치고 그러면 한 5배, 6배 보내면 되죠. 또 보낸데도 또 돈 드니까 그지? 그래서 한 200명이나 300명한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면 50명에서 최소는 20명 또는 해서 50명 오겠지. 오면 20에서 50명을 강당에 앉혀 놓습니다. 소환되는 배심 후보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안 나오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없대요. 부과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깨지니까. 요게 그 박할머니 농약 사이다 화투 치다가 뭐 싸워가지고 농약 들어간 사이다 먹여서 몇 명 죽였다는 거 대구지방법원에 이제 배심원 선정하려고 나옵니다. 서울 동부지방 국민참여 배심원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여기 보면 몇 명 안 나와 있죠. 2, 4, 6, 8, 10, 12, 14 16명 이랬다 있잖아. 여기까지 잡고 사진 찍은 거 보면 뒤통수만 찍어도 20명 안 되죠. 그죠? 요 중에 9명을 고른단 말이야. 9명을 예비까지 합하면 뭐 12명까지. 자, 그 다음에 배심원 선정기를 봐보죠. 배심원 선정기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보냅니다. 명부
누구한테 뭐 다 뭐 몇백만 부를 다 보낼 수 없고요. 누구한테 통지했다라는 명부를 미리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 파악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선정 기일을 진행하는데 수명 법관이 할 수도 있고요. 참여자를 봐보죠. 참여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된다. 이거 앞에 오늘 우리가 봤죠. 국민참여재판하고 비교해 보세요. 국민참여재판. 아까 380페이지 이쪽 불러줬죠. 380페이지 비교해 두고 380페이지. 거기에 이게 뭐냐면 공판 준비 절차단 말이야. 공판 준비 절차. 저번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 쟁점 정리 절차였죠. 이때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했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근데 또는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할 때 배심원이 어떤 새끼가 배심원 되나 이러고 나와버리면 겁이 나서 안 나올 거니까 피고인은 못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언제 그 배심원 선정 기일이 진행된다. 그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의 선정 기일을 추석해야 되죠. 이거는 공판 준비 절차하고 똑같죠, 그죠? 피고는 나올 의무도 없고, 근데 그 국민참여 공판 준비 절차의 경우는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 안 하더라도 나가 출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피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넣으세요. 이 위협을 느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피고를 대면할 때 위협을 느끼거나 매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걸 미리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판 준비 절차하고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요. 공판 준비 절차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공개했죠. 기소 후보 절차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공개했는데 국민참여재판도 이제 기소 후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 같은데 공개 안 합니다. 이것도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판 준비 절차인데 배심원 선정 절차 또는 선정기일도 공판 준비 절차 일종인데 이것도 공개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왜 공개 안 하냐 하면 명예훼손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에 나가면 모든 게 다 까발리지죠. 그래서 그게 무섭잖아요. 옛날에 뭘 했다든가 요즘에 보면 김기식이라고 금감원 원장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의원 시절에 뭘 했다 막 모든 게 다 까발려지죠. 대통령이 되려면 더 힘들잖아. 온갖 걸 다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배심원 선정할 때 그 배심 재판의 핵심은 배심원을 자기 편 배심원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자주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을 쏴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되고 이걸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 LA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처벌돼. 근데 동부 맨하탄 지역에 가서 재판 받으면 100번 무죄야. 맨하탄 지역 가면. 그래서 이 배심원이 흑행이 들어오는지 백행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서로 막 백인 들어오면 백인 들어오면 검사 측에서는 자꾸 빼내려고 그랬지 배심원들을, 그지? 피고인 측에서는 흑인들을 자꾸 빼내려고 그러겠고,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제약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종 갈등은 아직까지 없고 대신 이제 세대 갈등이라든가 요즘은 또 남녀 여임가서 인터넷 그 갈등이 많더만. 그래서 얘는 여성 인권 운동가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일배 하나 안 하나, 우유 좋아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훼손은 사생활에 침해되죠, 그죠? 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그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배심원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길로 가면 물어보죠. 배심 후보자한테 질문합니다. 온갖 질문을 다 한다. 사건과 관계 있든 없든 평소에 뭐 멜로드라마 좋아합니까? 무협을 좋아합니까? 뭐 온갖 걸 다 물어요. 온갖 걸. 그래서 좀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다라는 성향이 드는 사람한테 제합니다. 그냥 막 쫓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유부 기피를 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피고인하고 뭐 친족이야 해서 그 재척사유당해. 그러면 그런 이유를 따라서 기피하고, 이유부 기피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유부 기피 신청에서는 제한이 없다 줄쳐놨어요. 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뭐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기피할 수 있어요. 무이유부 기피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안 달고, 당신이 일비하기 때문에 쫓아내 이 말을 못 하잖아, 그지? 당신이 야당 성향 같아, 여당 성향 같아, 민주당 출신 같아, 이래서 쟤한테 유리한 재판할 것 같아, 이렇게 못 한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도 그렇단 말이야. 미국의 경우에 검사가 당신 그 흑형이기 때문에 뺀다 이 소리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 이유도 안 달고 그냥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무한정 해버리면 삐뚤 것도 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우리 형사정법은 우리 그 국민참여재판법은 그 배심원 수의 과반수만 됩니다. 그래서 9명이면 과반수 5명까지. 그러니까 5번 할 수 있죠. 각자 검사도 5번, 변호인도 5번. 그래서 이 200명이나 300명 보내서 뭐 20명이나 50명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강당에 앉혀놓고, 강당에 앉은 사람 중에 배심원 숫자에 맞는 12명을 뽑는다 그러면 12명을 일단 그 법정에 데려서 앉혀놔요. 12명을 무작위로 아무개씨 오세요 해서 12명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질문을 퍼부어서 당신 아니다 그러면 아웃, 그리고 새로 한 사람 들어오고, 당신 아니다 아웃 하면서 새로 한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9명 뽑을 때는 각각 5명이니까 10명을 아웃시킬 수 있지. 10명 아웃시키고, 더 이상 아웃시킬 수가 없을 때 남아있는 이 배심원을 칩니다. 그래서 7명의 경우는 4번, 5명의 경우는 3명까지 아무 이유 없이 빼낼 수가 있단 말이야. 기피 신청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유부 기피 신청이 있으면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그 순차 기피 방식으로 해요. 주얼리 박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주얼리 박스에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해임 절차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등장하더라고. 해임 사유도 봐보세요. 해임 사유.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직권 또는 신청해서 해임할 수 있는데, 역시 불복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것도 출제가 됐고, 해임 사유 봐보세요. 선서를 하지 않거나 절차 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석 위반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상세히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임 사유가 있다는 거 아시고,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고 다 못 내오니까 추가 선정한 사유도 가볍게 보시고, 이제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가보죠. 공판 준비, 필요적 공판 준비 절차가 열립니다. 일반 공판의 경우는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부채한다죠, 그죠? 그거하고 다르다. 부채한다 별표 놓으세요.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판 절차에 부채한다. 붙일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는 일반 공판 준비 절차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해야 되죠. 공판 준비를 지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서류에 의한 공판 준비 절차를 하지 않죠. 반드시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해야 돼요.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표 놓으세요. 그래서 미리 증거를 다 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 반드시 선정합니다. 이 할머니 사진을 찍혔는데 이때 82세였는데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85고, 아마 뉴스는 안 났는데 내 생각에 형 집행정지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뭘 저 혼자 못 가누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양옆에서 이렇게 끌어줘야 그거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판 절차인데 일반하고 다르다는 게 왼쪽에 배심원석이 있고요. 증인이 판사 앞에 선 게 아니고 배심원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증인의 태도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게 소송관계의 자석이고, 자, 그다음에 배심원의 그 절차상의 권리 의무 앞에서 좀 봤죠.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권리가 똑같고 마지막에 그 판결할 때 못 들어갑니다. 그때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는 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화해 줄 것을 재판장에 요청하거나 재판장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하여 평일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걸 가만히 역으로 뒤집어 보면 배심원은 피고인 신문 못 한다는 얘기죠. 증인 신문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못 하도록 해놨는데 왜 못 하느냐 하면 일반 사람이 질문의 기술이 없죠. 그리고 그럴 만한 간도 없어요. 무서워요. 피고인 살인범이 되려면 무섭단 말이야. 질문 못 하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여기 궁금하니까 질문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직접 질문을 못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참고에 넣어놨어요. 참고.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예비 배심원은 평의 판결 양해에 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정 배심원인지 예비 배심원인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미리 안 가르치고 마지막에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되게 서운하겠죠. 재판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들어오지 마 그러고 쫓아내니까.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배심 재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다시피 그죠? 최초 설명을 해요. 사전 교육을 한다고 옆에다 쓰나? 최초 설명 옆에다 오리엔테이션 사전 교육으로 쓰나? 사전 교육. 지금 당신들이 왜 여기에 불려왔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 대하여 권한, 의무, 재판 절차 등등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과 예비 배심을 배려한 것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권은 고지 전에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합니다. 진술권 고지 전에. 더 나아가서 진술권 고지하고 나서 검사가 공소장에서 공소 사실을 낭독하죠. 공소장을 낭독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안 알려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초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낭독하지 않은 공소 사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누구를 죽인 사건이니까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이것까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냥 재판 절차가 국민사회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만 알려주지. 이 사건이 뭘로 기소된 사건이고 이 피고인이 어떤 놈이고 이런 걸 안 알려준다고 아직까지. 그 뒤에 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 공판 절차 진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간이 공판 절차 규정이 배제됩니다. 자백해도 국민사회 재판 하긴 하는데 자백했을 때 진행하는 간이 공판 절차 규정은 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대로 재판을 해보기 위한 거고, 또 배심원은 증거 능력 판단에서 배제됩니다. 전문 변호사만 직업 판사만 이건 증거로 쓴다 못 쓴다라는 걸 판단해요.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한 거죠.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 못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 개시된 후에 새로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공판 절차 갱신해요. 깽판 간신하고 같죠. 자, 거의 이제 끝에 왔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합니다. 평의라는 것은 그 회의를 하는 거죠. 평가는 회의를 내는 게 평이고요. 유죄로 본다, 무죄로 본다. 그다음에 평결인데 평가는 결론을 내린 건데 판결하고 같습니다. 근데 판결은 판사가 내려야 판결을 그러고 배심원이 유죄다, 무죄다 결론을 내는 것을 평결을 그러는데 재판장이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최종 설명.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해서 요지와 증거법정 이렇게 재판 진행한 걸 쭉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 해줍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최종 설명은 배심원의 올바른 평결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안 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위판 조치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평의 평결로 넘어가는데 이게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했던 드라마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판사 양쪽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고 평의합니다. 그래서 1차 평결은 일단 영미처럼 전원일치, 전원 합의를 추진을 해봐요. 그래서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전원일치가 되나 안 되나 표결하는데 전원일치가 안 되면 영미는 전원일치 될 때까지 한다 그랬죠, 그제? 될 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습이니까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다수결로. 두 번째 평결은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나면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형에 관한 토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심은 형량을 선고할 형량에도 관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 그다음에 평결의 효력, 평가는 결정의 효력. 평결의 효력은 법관은 기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게 나오죠. 여기 안 들어갔는데, 영미 배심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소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원을 기소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되어 있지만 심리적 압박은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 양형의 의견을 찍게 않으면 소송 기록에 편찬합니다. 소송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소송 기록에 편찬한다. 자, 그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도 그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재판장은 그 판결 선고 시에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지해야 됩니다. 배심원은 유죄라고 봤다, 무죄라고 봤다, 몇 대 몇으로 고지해야 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그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되겠죠, 그죠? 이유 설명하도록 해놨고 또 기록에 편찬합니다. 배심원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판결 이유서에 그 이유를 또 기재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판결 이유서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구속은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배심 재판에서 나온 판결과 다른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이 다른 결론을 내릴 때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배심 재판의 하나의 특색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안에 끝냈네. 배심 재판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증거를 하겠는데 증거 되게 어렵고요. 증거의 출발은 증거법 조문을 숫자까지 달달달 암기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쪽은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내가 강의해 보니까 편해요.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